네, 반길조 국립외교원 교수 나와 있습니다. 우선 내일 있을 한미 정상회담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의제 역시 관세가 될까요? 예,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출발하면서 사실은 아시아 순방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에이펙 계기에 뭐 간다라는 표현보다 그 아시아 순방에서 결국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뭐냐? 메가 목표, 경제 이익이고 경제 안보 이익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하고 캄보디아하고 무역 협정을 맺고 그다음에 광물 협정을 맺었죠. 그리고 일본에 들려서 사실은 관세 협상을 이제 마무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연장선에서 한국을 대상으로도 관세 협상이 최대 그 아시아 순방의 목표다라는 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 주요 의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미국은 한국과의 조선협력 강화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뭐 강화할 수 있는 추가 조치 같은 거에 이제 얘기 나올 수도 있고 또 동맹 현대화 얘기가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원자력 협정 개정이 이제 필요한 사항이고 그 비자 문제 해결 그런 게 필요하고 연합 방위에서 한국의 어떤 지위 확대 그다음에 이제 북핵 공조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고 한국과 미국이 공통으로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은 한미일 협력이죠. 그래서 공통분모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앞서 뉴스도 보셨지만 이 관세와 안보를 묶어서 타결하는 것과 분리해서 타결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게 좀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관세 지금 타결이 중요한 게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지켜내고자 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사실 핵위협 전쟁 위협, 국지도발 위협까지 총체적으로 안보 위협이 있기 때문에 안보 이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해서 안보 리스크를 좀 제거하는 방향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가는 게 좋죠.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최대 딜메이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관세 협상에서 레버리지가 없으면 그것을 안보 아이템을 가져와서 레버리지를 높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원 패키지 딜을 원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하는 부분하고 미국이 원하는 부분에서 약간 이견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도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우리나라에 와서 에이펙 CEO 서밋에서 특별 연설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다자 무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나 이제 알 수 있게 해준 게 유엔 총회 연설이거든요. 유엔 총회 연설에 보면 유엔 때리기를 계속하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을 이제 홍보하고 과시하는 수단으로 이제 썼거든요. 네. 거기 그 정도까지 유엔 때리기는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 연장선에서 지금 9개월 동안 8개의 전쟁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얘기. 그다음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공정하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그때 이제 사실은 청중이 누구냐 이제 전 세계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맞겠지만 거기 우방국, 동맹국도 있고 경쟁국도 있겠지만 사실은 미국 현지에 있는 국민들도 청중으로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성과 홍보 측면에서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에이펙이 추구하는 이 자유무역 기조와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는 계속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사실 에이펙의 이제 성격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영내에서 최대 다자 외교 플랫폼이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역 자유화를 이제 촉진하기 위한 이제 플랫폼이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개 다 싫어합니다. 사실은 다자 무대를 좀 멀리하려고 하고. 보호무역을 이제 내세우기 때문에 자유무역하고는 거리가 있죠. 그런 성격에서 본다면 에이펙 정상회의에 그다지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본회의는 사실은 건너뛰는 일정을 이제 계획했다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다만 에이펙 정상회의 지금 이제 기간이고 한 주간 에이펙 회의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에이펙을 참여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자 무대에 좀 더 가까워지는 기회를 제공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정말 만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냈는데 속내는 뭘까요? 한 세 가지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벨 평화상을 위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홍보도 하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 한반도 안보 상황을 해결하는 게 노벨 평화상에 가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절대 권력을 가진 어떤 권력자하고 소통하고 친분 외교를 갖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하고는 2018년에 한 번 만나고 2019년에 두 번 만났는데 그러고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대통령 권좌에서 내려왔는데 이제 다시 돌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게 있고 네. 마지막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하고는 차별화된 정책을 통해서 역대급 성과를 내겠다라는 그 기조를 가져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기 위한 어떤 동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 굳이 숫자로 따지자면 몇 퍼센트 정도로 보시나요? 우선 이제 의제를 촘촘히 조율하고 그것에 대해서 성과를 도출하고 하는 기본적인 정부 외교, 네. 정부 차원에서 외교라고 봤을 적에는 사실은 이 준비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의제를 조율하고 어떤 수준에서 타결할지에 대해서 그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네. 회담 자체의 가능성은 5% 미만이라고 보고요. 다만 네. 회동, 친분을 강조하면서 두 정상이 만나는 회동, 기습회동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한 20%까지는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추세 속에서 20%는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네. 특히나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로까지 만나고 싶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희 네. 외무상을 러시아로 보내서 푸틴하고 만나서 어떤 그 결속을 더 강화하는 계기를 가진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하게 뭐 만나자는 얘기를 넘어서 대북 제재도 의제로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구체화하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고민의 지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만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란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약간 좋은 시나리오가 있을 수가 있고 최악의 시나리오도 동시에 있는 것이죠. 네. 즉 단순하게 이제 만나서 친분 외교를 통해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고 하면 나쁘지 않은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그냥 도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어떤 제동장치, 물론 임시적인 긴장 완화하고 근본적인 해결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긴장 완화 여건 조성을 측면하는 의미가 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뭐 비핵화라는 것을 갖고 이제 의제화하지 않고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든가 아무 대북 제재 카드를 쉽게 이렇게 쓴다든가 그래서 의제화해서 회동을 회담화하면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 템포를 조절하고 그 페이스를 조절하는 게 사실은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북미 정상회담이 있는 걸 전제로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동행하거나 아니면 뭐 모종의 어떤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사실 모든 공이 김정은 위원장이 갖고 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난다면 사전 어떤 조건을 요구할 것 같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북한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책으로서 적대적 두 국가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을 상대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한국을 상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미국하고 직접 상대하려고 하는데 한국 대통령이 나와서 참가하고자 하는 게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전 조건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18년, 19년보다는 사실은 한국이 이제 같이 참여해서 회담을 한다든가 회동을 하는 게 좀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판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